얼마 전에 내린 눈은 뭐 이미 거의 다 녹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네. 눈이 뭐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이런 눈이나 빙판이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 노인분들도 많이 넘어지시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이 엉덩이뼈, 그러니까 고관절 다쳤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뵀는데요. 네. 겨울이 되니까 그렇게 고관절 다쳤다, 넘어지셨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낙상인데요. 오늘 노인분들께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낙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아볼 주제가 낙상, 그러니까 넘어지는 건데요. 노인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청장년층보다는 노년으로 갈수록 유연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근력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상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들이 이때 우리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낙상이 발생을 했을 때 회복이 더뎌지고 후유증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어르신들께서는 아무래도 근력도 좀 약하시고 균형 감각도 좀 떨어질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 넘어지면 이제 맞아요. 낙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 낙상이 상당히 위험한 거라면서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낙상이 노인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악순환이라는 그런 개념을 씁니다. 어떤 얘기냐면 결국 근력이랑 그다음에 내 몸을 움직이는 유연성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뭔가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활동량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때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생기고 이 골절이 생겼을 때는 자리 보전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무래도 회복이 더뎌지면서 몸이 더 약해지는 거죠. 더 약해진 상태에서 어찌저찌 해서 치료를 잘 하고 다시 뼈가 붙는다고 해도 또 낙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훨씬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결국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회복 능력이 빠르지 않다 보니까 애초에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좀 다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도 드는데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다치기 쉬운 부위가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위들이 다 골절이 생길 수가 있지만 제가 중요한 3가지의 부위를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그림으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보통 넘어지시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엉덩방아를 찢는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1순위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보통 이제 꼬리뼈나 골반 쪽을 많이 다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한방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에 가장 흔하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척추 쪽의 골절입니다. 보통 이제 척추뼈가 내려앉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척추의 압박골절이라고 하고요. 뼈가 주저앉으면서 뒤쪽에 있는 신경들이 건드리게 되는 아주 큰 질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고관절 골절입니다. 이게 엉덩이 쪽으로 이제 부딪히면서 내가 어떻게든 몸을 보호를 하려는 그 기전으로 한쪽으로 부딪히게 되겠죠. 이때 내 엉덩이 쪽의 근육이나 아니면 팔 쪽의 근육들이 잘 받쳐주면 문제가 없는데 고관절 쪽으로 힘이 집중이 되면서 고관절 골두나 아니면 샤프트 쪽으로 부러지는 경우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세 번째가 손목 쪽에 우리가 팔을 짚음으로써 나타나는 골절. 이렇게 총 3가지 부위가 가장 호발하는 부위입니다. 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일단 넘어지게 되면 무조건 뼈가 부러질 위험이 높은 겁니까? 네,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50대를 보통 기점으로 해가지고 골밀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가 갈수록 내 골밀도는 쭉쭉 떨어지는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내 근력 그리고 기본적인 운동 능력은 우리가 25세를 전후로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해마다 한 2% 정도씩 내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호발하기 쉽고 가장 위험한 상태가 5, 60대의 장년층 그리고 어르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뭐 엉덩이 뼈가 좀 골절됐다, 네. 손목이 골절됐다 하면은 엄청 사고를 당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정에서 댁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난다면서요? 네, 좋은 말씀이세요. 오히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거나 아니면 내가 뭐 등산에 갔다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계단을 내려가는 부분들 이때는 아주 모든 환자분들이 조심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짝 긴장을 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조심 내려오시는데 의외로 환자분들의 한 90% 이상이 집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장
익숙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집 안에서 내가 부주의한 상태에서 마음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이 부분들도 저희가 확률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았었고요. 그렇군요. 비슷한 확률로 또 문턱에 우리가 걸리는 부분들, 그리고 화장실 바닥이 상당히 또 미끄럽겠죠. 이런 부분들, 화장실에서 앉았다가 일어서다가 또는 욕조에서 내려오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실 바닥, 최근에는 또 대리석이나 아니면 네. 강화마루라고 해서 미끄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진짜 설명을 들으면서 화면을 같이 봤는데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낙상 사고와 골다공증에도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골다공증이 발생을 했을 때 아무래도 낙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골절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골다공증을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편에 우리가 아이보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고리 기질이라고 해서 단단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뼈에도 이렇게 안쪽에 까만색 부분들에 뼈에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사이를 골수가 통과를 하게 되는데 골다공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가 뼈의 기질들이 많이 없어진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얇아졌네요. 그렇죠. 뼈에 칼슘이 침착되지 못하고 전부 다 배설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뼈가 훨씬 더 푸석푸석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충격에도 파이거나 아니면 부러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네. 또 어르신들은 몸무게가 점점 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더군다나 그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골다공증에 대한 신경도 좀 써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골절 부위에 따라 또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넘어졌을 때 우리가 대처 방법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골절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가장 먼저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혹시나 머리를 부딪히시지 않으셨는지, 뇌진탕에 소견들이 없는지 이 부분들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요. 천천히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일어서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 부위에서 통증을 심하게 느끼신다. 그때는 환자분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시지 말고 119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으로 바로 내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노인 낙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요, 낙상 사고 후에 한방으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청자 한 분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어떤 궁금증으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고, 네. 바로 추워서 길이 많이 얼었잖아요. 네. 제가 그때 밖에 잠깐 나갔다가 넘어졌거든요. 아이고. 병원에 가니까 부러진 건 아니라고 하는데, 네. 온몸에 쑤시고 아프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유, 걷는 건 괜찮으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뼈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니까, 부러지지 않았다니까 일단 다행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몸이 다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타박상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날씨가 추울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향후에 조심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갑자기 추위에 노출될 때는 운동 기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옷을 조금 더 따뜻하게 추위에 노출되지 않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불편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 치료라든지 아니면 특정 부분에 내가 부딪혔던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약침 치료들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다시 맞춰줄 수 있는 추나 치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충분히 치료 가능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증상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어찌됐든 치료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더 네.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네, 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넘어지는 일이 자꾸 생기는데요. 네. 넘어지는 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장 좋은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화 주신 분의 이제 연령을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노년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결국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몸에 내가 몸을 근력도 중요하지만
그 근력이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인체에는 이제 고유 수용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장착이 돼 있는데 얘가 안 쓰다 보면 퇴화가 돼서 내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보통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규칙적인 운동만 통해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에 운동 많이 하세요? 어머니? 많이 하는 편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자, 운동 많이 하시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예방도 잘 하시고요. 네. 아유, 그래도 그만하시길 다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 한분 연결을 해봤고요.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는 뭐 골절이 아닌 경우에는 네네. 한방 치료가 그 증상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골절이 아닐 때는 그 골절에 해당하는 부위들이 어디서 충격을 흡수를 할까요? 우리 관절, 그리고 인대, 그리고 뭐 건, 그리고 힘줄, 이런 부분들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흔하게 우리가 삐었다라고 표현하시는 이런 염좌 상태에서는 우리가 약침이나 아니면 뭐 한약 치료들을 통해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골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이 한약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골절이 됐을 때 이때는 수술이 필요하잖아요. 네. 수술 이후에 한방 치료를 해주는 게 이럴 때에도 도움이 좀 된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의 압박골절이라든지 아니면 고관절의 골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수술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다음에 후유증도 상당히 많이 남기 때문에 이때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방에서 가장 우리가 주 무기로 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뼈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복 기전을 강화시키는 치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한약 치료를 주로 하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통증이 후유증으로 남게 될 거예요. 이때 가장 이제 방법들이 좋은 것들이 약침 치료나 아니면 봉침 치료 말씀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이런 만성 통증의 치료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골절이 생긴 부위랑 그다음에 골절이 생기지 않은 부위랑 좌우의 밸런스가 많이 틀려질 겁니다. 네. 이때는 우리가 추나 치료를 통해서 전후 좌우의 밸런스를 같이 맞추는 치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조금 넘어졌는데 골절이 되거나 하면 아예 못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으실 수 있으면 그래도 다행이시다 이렇게 네, 봐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자, 가정에서 뭔가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은근히 복잡한 그 가정 환경이 있을 수 네네. 있잖아요.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환자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우리가 신발 그리고 의복 이 부분들을 챙겨줘야 됩니다. 특히나 신발을 제가 잘 말씀을 드리는데 신발은 굽이 딱딱하거나 아니면 높거나 미끌미끌한 소재들은 절대적으로 피해 주셔야 되고 날씨가 조금 더 차갑다라고 생각이 되면 활동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은 보온에 시중을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안 환경에 대한 개선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계단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미끄러운 부분들을 미끄럼 방지 테이프나 아니면 뭔가 푹신푹신한 쿠션 같은 우리가 카페트 아니면 매트 같은 부분들을 좀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시선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분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화장실에 갔다 올 때 중간에 걸릴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하시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이지만 그 평소에 좀 운동해서 근력도 좀 키우시고 네. 골다공증 예방도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가장 전향적인,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저는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는데 운동과 보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내 근력과 그다음에 뼈에 칼슘이 침착돼야 된다라는 그 골밀도를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그 신호를 주는 것들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잘 드셔야 되겠죠. 네. 예, 균형 있는 식단 그리고 칼슘에 대한 섭취 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노인 낙상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북 오늘은 내일 어떤 소식 준비되는지 예고 함께 보겠습니다. 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진기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옵니다. 희망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물류로 있는 물류센터 전문기업 소개해드리고요. 충북 오늘은 후에서는 함께여서 더 즐거운 행복 배움터 행복 씨앗학교에 대해서 청주 성화초등학교 김기홍 기표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악용한 스매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나 악성 프로그램 그 URL 주소를 클릭하는 일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달해서도 안 되는데요.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민 불안이라든가 또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국민 모두가 이 힘든 상황에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범죄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